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서 한 세션을 맡아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많이들 오늘 또 아침에도 세션이 있었더라고요. NFT 관련해서. 근데 이 NFT의 산업 발전 방안, 특히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NFT는 많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 번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베이스가 저희 블록체인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우선 NFT 개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NFT 저작권, NFT와 소유권, NFT와 가상자산, NFT와 증권 규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부분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 명확성을 위한 요청이라고 해서 제 제언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선 N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파일을 그 자체를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서를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개념으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nfungible.com에 들어가면 NFT가 요즘 최근에 어떤 NFT 프로젝트가 제일 유망한지, 인기가 많은지 이렇게 거래량과 여러 가지 지갑수를 중심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물론 시장 상황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Q2에 비해서 Q3는 좀 이제 거래량이나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규모가 다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NFT 시장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국제적인 자본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고금리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있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NFT를 어디다 활용하냐,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수집품을 우리가 디지털화된 수집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NFT를 활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포츠 동영상이나 음원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예술품, 기타 증명서 등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스니커즈 공유 증서로서의 NFT라든지, 한우나 미술품에 대한 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이제 소유물에 대한 증서로서 NFT를 활용하기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디지털 자산과 그러면 NFT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이제 이 NFT가 각광을 받고 있냐? 우선은 이제 과거의 디지털 자산의 문제점은 어떤 사람이 이제 노력을 들여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더라도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창작자의 권리를 권리를 보장받을 그런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저작권 제도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보호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NFT가 되면서 그러한 보호 방안이 생겼다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고, 또 NFT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이제 플랫폼 자체에 이제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NFT를 보유한 사람이 플랫폼과 플랫폼을 오고 가면서 NFT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좀 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화 개념을 가능하게 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NFT가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규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도 이제 이 부분이 나왔던데요.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최근에 NFT 활용을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이 된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또 NFT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또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일 많이 문제됐던 건 또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요. 우선은 NFT 자체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NFT를 갖고 있으면 NFT 자체가 변조되거나 위조될 가능성은 적지만, NF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파일,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을 결국 NFT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건데,
NFT의 그 기반이 되는 디지털 파일 자체가 위조품인지 아니면 진품인지에 대한 입증은 NFT라는 기술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또 NFT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파일 같은 것들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BAYC의 오너십과 관련된 이제 사용자 약관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을 무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파일의 기초가 된 디지털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NFT의 기초가 된 디지털 파일의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NFT와 관련돼서는 이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이제 회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그림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저작권자이자 동시에 소유권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물 그림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림만 만약에 팔았다면 그 그림의 소유자는 B가 되지만 저작권자는 여전히 A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A가 직접 A는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든지 복제권이라든지 공중의 이제 송신 배포권을 다 갖게 되고, 소유자인 그런 B는 무엇을 갖게 되냐? 그냥 그림에 대한 소유권, 그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고, 또 제한된 공간, 예를 들면 자기 집 안에서 무상으로 그것을 전시하고 관람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걸 다시 복사하거나 그걸 이제 민팅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권리는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NFT 시장이 이제 등장한 초기에는 여기에 대한 혼동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치 저작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민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의 이런 혼란이 좀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제작한 NFT를 이제 판매 목적을 위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우선 이 파란색 부분인데 이 C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제작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저작권자와 이제 이 저작권을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민팅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전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을 꼭 이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파일을 이제 제작을 해서 민팅을 하거나 전시를 하게 되고 또는 NFT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를 하게 되면 NFT를 게시한 자는 이제 그 원 저작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정확하게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NFT 시장이 처음에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분쟁 사례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NFT를 발행을 하고 이제 그 디지털 파일을 갖고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민팅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이제 민팅할 당시에 NFT와 관련해서 독점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또 다른 NFT를 발행할 수 없겠지만 독점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원 저작자는 다시 다른 사람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서 민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NFT가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예상보다 낮아질 수가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점을 다 알지 못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2년 8월경에 이제 배포가 됐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저작권 관련된 이제 계약 내용들을 마켓플레이스 차원에서 우선 확인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용자에게 확인하라고 고지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NFT와 저작권의 문제를 이제 반드시 플랫폼 차원에서라도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NFT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 NFT도 많이 이제 보실 텐데, 이제 저희도 그런 사업들 이제 자문을 하고 나면 이제 보통은 운동 경기 장면을 이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방송권 계약이 있는 자로부터 이제 민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시청자가 뭐 방송 영상을 이제 갑자기 캡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팅을 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게 된다면 방송 영상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개인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자발적으로 민팅을 하고 올리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이제 민팅을 하려고 하는 그 저작권 대상물이 그러니까 저작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의 대상인지를 꼭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그 민팅된 NFT를 구매하려는 사람 역시도 그 NFT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파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아닌지, 그러니까 그 게시자가 이제 적법한 저작권자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꼭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FT 이제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만약에 중앙화된 플랫폼 운영자라면 저작권법상 또 OST 이제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OSP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탈중앙화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우선 전기통신 사업법상 또는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상 통신중개업자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운영자의 책임 부분은 이제 뭐 거래간 중개를 할 때나 직접 판매할 때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OSP로서 중앙화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NFT와 관련돼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직접 방지를 할 책임은 없고, 다만 이제 어쨌든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디선가 위조된 이제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신고를 받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이제 즉시 제재를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 받은 다음에 만약에 그 게시된 저작물이 정말 위법한 저작물이라거나 침해 저작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게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NFT 마켓을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이 중앙화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또 이용 약관상에 이러한 권리 조항이나 뭐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용 약관에 그런 내용들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우리나라와 완전히 동일한 저작권법상 이제 조항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제 원칙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 오픈시에서도 역시 이런 저작권 침해자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법한 계약 없이, 그러니까 적법한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오픈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두고 있고, 또 위법 게시물인지를 판단해서 이용 약관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게시물 중에 부정한 게시물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여기서 보이는 와치리스트 리포트 채널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약관으로 위배된 것을 판단하게 되면 바로 게시를 중단하게 됩니다. 게시를 중단하고 나면 이제 이용자가 신고를 할 때 어떤 이유에서 이건 침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위작이다, 뭐 오리지널 컬렉션이 있다, 그리고 이건 페이크 컬렉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이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까지도 이제 직접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권의 대상이 우리나라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 물건에 해당하거나 동산, 부동산에 해당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제 동산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다수의 판단이고, 반면에 이제 영국에서는 약간 우리나라와는 보고 있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뭐 물론 우리나라처럼 소유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고, 뭐 민법상의 뭐 그런 지위 자체가 다르지만 이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차원의 이제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 1월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메타마스크에서 NFT가 이제 분실된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뭐 비싼 거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BAYC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추적회사를 통해서 NFT가 이동한 경로를 추적을 해서 그게 어떤 오픈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계정을 동결하라라는 이제 취지의 이제 명령을 내려달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제 NFT 소유한 두 계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도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어디 뭐 탈취가 됐다라고 해서 특정한 우리나라 거래소에 들어갔다면 그 거래소에 이제 그 들어간 사실만 확인이 되면 이제 계정 자체를 동결해달라는 조치는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입증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NFT가 없어졌을 때 그게 외부 침입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걸 사실 밝히는 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외부 침입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를 아마 밝혀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이제 생겼으면 하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NFT가 탈취됐을 때도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논란이 있죠.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 명확해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이 디지털 자산을 포섭하면서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그리고 가로치고 NFT를 포함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NFT가 모두 가상자산에 포함이 될 것인지 이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사실 이 NFT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제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죠. 다만 이제 만약에 투자 수단이나 자금 조달 수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내지는 다른 법제에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 바 있고 FATF에서도 이제 이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NFT 자체가 증권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SEC는 이제 분할돼서 판매될 때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건 이제 작년 기사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한우 같은 게 이제 공동구매 형태로 이제 판매되고 이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조각 투자 얘기지 사실은 뭐 토큰화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이제 권리를 NFT화해서 NFT를 증서화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 투자와 NFT가 결합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뮤직하우, 뱅카우, 뭐 소투, 테사, 카사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게 사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당국의 계속적인 이제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게 뭐 첫 번째가 뮤직하우 사례이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이 최근에 아주 지난주에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를 이제 하면서 NFT를 이제 분할 판매 형태, 조각 투자 상품을 NFT에 표창시켜서 그거를 이제 공동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그런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투자계약증권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증권에 맞게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 아마 앞으로도 이제 조각 투자라는 명칭으로 뭔가 이제 NFT를 판매하고 발행하는 사업을 할 때는 증권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이제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 논의가 이제 미국에서도 있어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물론 NFT를 조각 판매한 건 아닌데 BAYC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SEC에서 뭐 이거는 이제 SEC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BAYC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사실 이제 얘네가 BAYC에서 이제 에이프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럼을 에어드롭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고 그 세럼을 에어드롭 받으면 다시 뮤턴트로 이제 변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종이 생기게 됩니다. 변종은 또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에이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에이프 코인을 중간에 에어드랍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토큰 에어드랍이 가능한 NFT에 대해서 증권성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현재 SEC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규제 당국 입장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한번 고려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칠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진흥을 도모를 해야 되느냐 살펴보면 우선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명확한 기준이 사실 조금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 투자계약증권과의 사이에 이제 명확한 기준점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NFT가 그럼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유형은 해당하고 어떤 유형은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 준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서 많이 발전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FT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민법적인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다른 뒤에 있는 더 좋은 주제들과 함께 제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